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파동과 정보통신에 관한 이론 영상입니다. 물리학 1의 마지막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 파동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익히고 거기에서 파생되게끔 응용을 해 나가면은 절대 어려운 단원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익혀두도록 하세요. 자, 파동과 정보통신입니다. 파동이 뭘까요? 웨이브죠? 예, 영어로는 웨이브입니다. 그럼 이 파동의 정의가 도대체 뭘까요? 파동. 아마 일반적으로 배우셨을 때는 공간이나 물질의 한 부분에서 발생한 진동, 즉 어느 한 부분에서 생긴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부분에서 생긴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 자,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의치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아쉬운 감이 있는 정의예요. 자, 그러면 정확한 파동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까?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내려진 많이 들었던 이 내용은 파동을 표현하는데 좀 불완전합니다. 그렇다면 파동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파동을 새롭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자, 파동이란 어느 한 지점에서 생긴 거 맞아요. 어느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 에너지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변으로 전달되어 나가는 현상을 말해요. 좀 길지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이 파동의 정의와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었던 위쪽에 있는 파동의 정의와 뭐가 다를까요? 어느 한 부분에서 생긴 진동, 어느 한 지점에 생긴 진동. 맞지요? 그런데 에너지예요. 뭐가요? 진동 에너지예요.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간다 그랬죠? 근데 저는 뭐라 그랬어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변으로 퍼져요. 그러면 원래 파동이 생긴 지점이 있고 주변이 떨어진 거리가 있죠. 이 주변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됐죠? 여기도 주위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거리를 의미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지요. 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주변으로 전달되고 나가는데 누가요? 여기서 주어가 뭐지요? 진동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인데 뭐가 퍼져나가는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 퍼져요? 진동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으로 뭐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진동하는 에너지가. 언제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변으로, 즉 파동이 처음 생긴 곳에서부터 일정하게 떨어진 주변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파동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요. 일반적인 파동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마 고3 같은 경우에는 수학 시간에 사인 함수를 배우셨을 겁니다. 일반적인 사인 함수의 표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한 사인 함수는 예를 들어서 y는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y가 바로 변위가 되죠. 진폭이요. 그렇죠? 이 세타는요, 각이에요. 각. 그런데 여기서 이 세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간과
거리로, 시간과 거리로 이 세타를 표현해요. 자, 그러면 시간과 거리라고 하니까 이 파동에 생긴 에너지와 관련된 방정식에는 변화할 수 있는 변수가 몇 개란 얘기예요? 시간 하나, 거리 하나란 얘기예요. 시간에 따라서 또는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에너지가 얼마만큼 퍼졌느냐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즉 이게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게 에너지. 이게 에너지고 이 에너지를 결정지어주는 게 누구예요? 시간과 거리란 얘기예요. 그럼 매개 변수가 거리죠? 그래서 이 세타를 시간과 거리 개념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에 관한 파동에 관한 방정식이 표현이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파동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시간과 거리를 x라고 하고요. 시간을 t라고 하면 변수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sin kx 빼기 오메가 t 이렇게 표현이 돼요. 요게 세타예요. 각도로 하면 이게 세타고 거리와 시간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앞에다가 이거는 사인 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사인 값은요. 사인 세타는 1까지 변하지만 에너지니까 에너지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앞에 더 변이 진폭을 해당하는 변이를 붙여준 거예요. 자, 이게 일반적인 사인 함수예요. 파동에 관한 함수입니다. 함수 표현이 이렇게 돼요. 내용이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저도 이 방정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줄까 하지 말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파동에 관한 전파 속력, 파의 전파 속력에 관한 방정식 있죠? V는 F 람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증명해주고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왜 그 V는 F 람다가 나왔는지를 증명해주고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파동 함수를 처음에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정의를 통해서요.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어느 한 지점에 생긴 진동 에너지, 바로 요거예요, 요거. 진동 에너지가 시간 표현되어 있죠? 거리 표현되어 있죠? 주변으로 전달되어져요. 그럼 시간과 거리에 따라서 이 전체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즉, 전달되는 에너지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동함수 표현이 이렇게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게 파동의 정확한 정의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러한 파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역학파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냐?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파를 말해요. 매질이 있어야 돼요. 즉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물질이요. 매질이라는 건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물질이에요. 그걸 말합니다. 즉 물질을 통해서 주변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변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됐죠? 이 매질을 통해 전달되는 파, 그걸 역학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파를 말해요. 물이나 공기를 통해서 파동이 전달되는 거 전부 역학파예요. 자, 두 번째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전자기파는 뭐냐? 매질을 통하지 않고 전달되는 파를 말해요. 매질을 통하지 않고 전달되는 파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빛, 그다음에 TV파라든가 마이크로파, 엑스레이 그런 것들 말해요. 그게 전자기파예요. 매질 없이 전달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물질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질파.
이거는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그러니까는 뭐가 있죠? 뭐 양성자 또는 전자 뭐 이런 것들이 있지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와 관련된 파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파동에, 물리학 1에서 배우는 파동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역학파와 전자기파 차이만 구분해 놓으시면 돼요. 매질이 있는 상태에서 전달되는 거 역학파, 탄성파라고도 합니다. 매질이 없는 상태에서 전달되는 거 그걸 전자기파라고 해요. 빛을 말하는 겁니다. 빛과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파는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면 또 파를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파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이에요. 진행에 따른 분류라고 해야겠군요. 파의 진행에 따른 분류. 첫 번째, 많이 들어봤습니다. 횡파라고 하는 거와 두 번째, 종파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지요? 자, 횡파는 뭐냐? 가로 행자 쓴 거예요. 횡파는 파의 진동 방향과 횡파는 파의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를 말해요. 이거를 횡파라고 해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이에요. 그럼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옆으로 퍼진다면 그게 맞는 거죠. 횡파가 되는 거죠. 즉 진동은 위아래, 퍼지는 거는 좌우로 퍼진다면 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요. 이런 식으로. 진동은 위아래로 했죠. 이렇게. 이게 횡파예요. 됐죠? 일반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뭐 전자기파라던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지진파에서 횡파는 뭐지요? S파예요. 지진파의 S파 또는 전자기파 이런 것들이 횡파예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인 파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온 거 뭐지요? 종파입니다. 종파는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 나란한 파예요. 즉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평행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좌우로 진동하면서 좌우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즉 이렇게 진동하면서 이렇게 퍼져나가면 이게 종파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진동하는 거와 진행하는 게 나란하죠.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지진파 중에서 어떤 거요? P파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소리와 같은 음파요. 이런 것들이 전부 종파예요. 음파는요, 진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공기를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공기 진동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진동하면서 공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파예요. 자, 되셨죠? 파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또 다른 분류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파의 모양에 따른 분류예요. 파의 모양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평면파, 직선파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똑바로 생긴 파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 똑바른 모양을 유지하면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되셨어요? 직선 모양이죠? 그래서 직선파라고 하고요. 이게 종이가 평면이죠? 그래서 종이의 개념으로 이렇게 서면 이건 또 평면이죠? 평면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면파 또는 직선파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원형파 또는 구면파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3차원 공간상에서는 구면으로 퍼져나가요. 한 곳에 생긴 진동이 이렇게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2차원 평면에서는 어떻게 그려요? 동그랗게 이렇게 그리면 되죠. 원형이죠. 구면파 또는 원형파라고도 해요. 파가 이렇게 처음에 직선 모양으로 생겼느냐 또는 원형 모양으로 생겼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파의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처음에 직선 모양은 시간이 지나도 직선 모양을 유지하고 처음에 구면 모양은 시간이 지나도 구면 모양을 유지하면서 퍼져나가요. 왜 그런지는 호이겐스가 그 원리를 밝혔습니다. 호이겐스 또는 하이원스라고도 하죠. 하이원스라고 아마 최근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옛날 사람이라 호이겐스라고 많이를 해요. 같은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는 그 사람이 그 원리를 설명을 했어요. 자세한 거는 여기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궁금하신 것들은 학교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그 원리가 어떻게 되냐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파가 진행해 가요. 진행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진행해 나가는 그 파의 상태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뭘 살피느냐? 파의 모양이 이 횡파인 모양을 가지고 살핍니다. 횡파의 모양이요. 됐죠? 자, 그럼 이 파의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파의 모양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퍼져나간다고 봅시다. 일부러 이렇게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이렇게 쳐볼게요. 자, 이렇게 나갔다고 칩시다. 이쪽으로 진행해 갔다고. 그럼 X축의 변이는 뭐가 돼야 돼요? 시간이요? 아니죠. 시간만 되면 안 되죠. 그럼 거리요? 아니죠. 거리만 돼도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시간과 거리가 다 포함이 돼야 돼요. X축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Y축이 뭐가 돼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Y. 이겁니다. 이거. 자, 되셨죠? 이렇게 어느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 상태. 이거는 엄격히 따지면 횡파지요? 진동 상태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변으로, 즉 주변 거리, 일정한 거리 떨어진 곳으로 뭐가 돼요? 진동, 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게 파 진동의 중심이에요. 중심축에서의 최대 떨어진 이 폭, 최대 변이를 말하죠? 이 최대 변이,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를 진폭이라고 하지요. 그렇죠? 이걸 진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진동 중심에서 가장 높은 지점, 이 지점을 뭐라고 해야죠? 요거를 마루라고 하고요. 가장 낮은 지점, 여기를 골이라고 해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 골에서부터 골까지,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파장이라고 한다고 배웠죠?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조건이 안 들어가고 배웠다면 잘못 배우신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